안녕하세요, 햇쌤입니다. 오늘도 선생님과 즐겁게 국어 공부를 시작해 봅시다. 지난 시간에 무엇을 배웠나요? 우와, 우리 친구들이 잘 기억하고 있네요. 우린 지난 시간에 중심 문장과 뒷받침 문장을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공부를 열심히 하였는지 선생님이 확인을 해 볼 거예요. 선생님이 떡볶이 글을 준비했어요. 우와, 그림을 보니까 선생님이 배가 고파지네요. 떡볶이 글에서 중심 문장과 뒷받침 문장을 찾아보세요. 다 찾았나요? 중심 문장은 어디에 있나요? 네, 맞습니다. 저는 떡볶이를 좋아합니다가 중심 문장이었어요. 그럼 뒷받침 문장은 어디에 있나요? 네, 잘했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뒷받침 문장입니다.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을 잘 기억하고 있어서 선생님은 정말 기뻐요. 그럼 오늘 공부를 시작해 봅시다. 선생님이 정통과자 사진들을 준비해 보았어요. 먼저 첫 번째, 약과입니다. 선생님이 정말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그림은 강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엿. 이빨에 달라붙어 먹으면 여러분들이 놀러 갔을 때 가끔 큰 과일을 부딪히면서 엿을 파는 분들을 볼 수가 있어요. 본 적이 있나요? 네. 그럼 자신이 아는 전통과자의 종류나 정통과자를 먹어본 경험을 말해봅시다. 교과서 74쪽에 맨 오른쪽에 빈 말풍선이 있죠. 거기에 적어볼까요? 영상을 멈추고 해보세요. 다 적었나요? 그럼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봅시다. 첫 번째 친구. 옛날에는 엿이나 약과를 과자처럼 먹었다고 들었어. 그리고 두 번째 친구. 할머니께서 달콤한 약과를 주셔서 맛있게 먹은 적이 있어. 친구들이 전통과자의 종류나 전통과자를 먹어본 경험을 잘 이야기해 주었네요. 그럼 선생님의 경험도 들어볼까요? 명절에 가족들과 함께 한가를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말풍선에 글을 잘 적었죠? 네, 잘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선생님과 함께 중심 문장과 뒷받침 문장을 파악하며 옛날에는 어떤 과자를 먹었을까요? 글을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활동을 시작해 봅시다. 중심 문장과 뒷받침 문장을 생각하며 옛날에는 어떤 과자를 먹었을까요?를 읽어봅시다. 74쪽입니다. 선생님이 먼저 읽어줄게요. 옛날에는 어떤 과자를 먹었을까요? 우리 조상은 여러 가지 한가를 만들어 먹었습니다. 한가는 전통 과자를 말합니다. 한가에는 약과, 강정, 엿처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한가를 주로 시장에서 사 먹지만 옛날에는 한가를 집에서 만들어 먹었습니다. 약과는 밀가루를 꿀과 기름 따위로 반죽해 기름에 지진 과자입니다. 꿀물이나 조청에 넣어두어 속까지 많이 배면 꺼내어 먹습니다. 지금은 국화 모양을 본떠서 많이 만들었지만 옛날에는 새, 물고기 같은 모양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약과를 만들 때에는 만들고 싶은 모양으로 나무를 파서 반죽한 것을 그 속에 넣어 찍어냅니다.
강정은 찹쌀가루를 반죽해 기름에 튀긴 뒤에 고무를 묻힌 과자입니다. 찹쌀가루를 반죽할 때에는 꿀과 술을 넣습니다. 그런 다음에 끈기가 생길 때까지 반죽을 쳐서 갸름하게 썰어 말린 뒤 기름에 튀깁니다. 깨, 잣가루, 콩가루와 같은 고무를 묻혀 먹습니다. 엿은 곡식이나 고구마, 녹말에 엿기름을 넣어 달게 졸인 과자입니다. 엿을 만드는 데 쓰이는 곡식으로는 쌀, 찹쌀, 옥수수, 조 따위가 있습니다. 엿을 만들 때 호두나 깨, 콩 따위를 섞으면 더욱 맛있습니다. 옛날에는 가락엿을 부러뜨려 그 속에 구멍이 더 많고 더 큰 쪽이 이기는 엿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선생님이 글을 읽어주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영상을 멈추고 교과서 76쪽에 있는 3번과 4번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3번, 4번을 다 한 다음에 영상을 이어보세요. 3번, 4번을 다 하였나요? 그럼 이어서 해봅시다. 옛날에는 어떤 과자를 먹었을까요를 읽고 물음에 답해봅시다. 교과서 76쪽에 3번입니다. 질문 1. 우리 조상이 만들어 먹던 과자를 무엇이라고 하나요? 네, 맞습니다. 한가라고 합니다. 질문 2. 우리 조상이 만들어 먹던 과자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네, 잘했습니다. 약과 강정, 엿 따위가 있습니다. 질문 3. 엿치기는 어떻게 하는 놀이인가요? 네. 가락엿을 부러뜨려 그 속에 구멍이 더 많고 더 큰 쪽이 이기는 놀이입니다. 다음 활동으로 넘어가 봅시다. 한가에 알맞은 설명을 선으로 이어봅시다. 모두 다 하였죠? 첫 번째 그림이 무엇이었죠? 네, 맞습니다. 한가이고, 두 번째 그림은 강정, 세 번째 그림은 엿입니다. 한가에 알맞은 설명을 이어볼까요? 네, 잘했습니다. 세 번째가 맞아요. 밀가루를 꿀과 기름 따위로 반죽해 기름에 지진 과자를 한가라고 했습니다. 그럼 두 번째 강정과 맞는 설명을 이어볼까요? 네, 그렇죠. 첫 번째가 맞아요. 찹쌀가루를 반죽해 기름에 튀긴 뒤에 고무를 묻힌 과자. 마지막 엿은 당연히 두 번째겠죠. 쌀, 찹쌀 같은 곡식이나 고구마 녹말에 엿기름을 넣어 달게 졸인 과자. 모두 맞게 선을 이어 보았나요? 네, 잘했습니다. 한차시 수업이 끝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취하세요. 휴식을 다 했으면 영상을 이어보기 바랍니다. 휴식을 다 취했나요? 그럼 공부를 이어서 해봅시다. 옛날에는 어떤 과자를 먹었을까요? 에서 각 문단의 중심 문장을 정리해봅시다. 교과서 77쪽입니다. 선생님이 먼저 팁을 줄게요. 선생님의 팁. 중심 문장은 문단의 앞이나 뒤에 있는 경우가 많아요. 첫 번째 문단은 선생님과 같이 중심 문장과 뒷받침 문장을 찾아봅시다. 중심 문장을 먼저 찾아볼까요? 네, 잘 찾았네요. 여기 우리 조상은 여러 가지 한가를 만들어 먹었습니다가 중심 문장입니다. 다음으로 뒷받침 문장을 찾아볼까요? 네, 잘 찾았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뒷받침 문장입니다. 그럼 여러분, 중심 문장을 어떻게 찾았나요?
네, 그런 방법이 있죠. 문단 내용을 대표하는 문장을 찾으면 됩니다. 뒷받침 문장은 어떻게 찾았나요? 네, 잘했습니다. 뒷받침 문장을 찾기 위해서는 중심 문장을 덧붙여 설명하거나 예를 드는 방법으로 도와주는 문장을 찾으면 됩니다. 그럼 영상을 멈추고 각 문단의 중심 문장을 정리해 볼까요? 다 정리하였나요? 먼저 첫 번째 문단의 중심 문장은 무엇이었나요? 네. 우리 조상은 여러 가지 한가를 만들어 먹었습니다가 중심 문장이었습니다. 두 번째 문단은 적혀 있네요. 같이 읽어볼까요? 약과는 밀가루를 꿀과 기름 따위로 반죽해 기름에 지진 과자입니다. 그럼 세 번째 문단의 중심 문장은 무엇인가요? 네, 잘했습니다. 강정은 찹쌀가루를 반죽해 기름에 튀긴 뒤에 고무를 묻힌 과자입니다가 중심 문장입니다. 마지막 문장의 중심 문장을 찾아볼까요? 네, 엿은 곡식이나 고구마 녹말에 엿기름을 넣어 달게 졸인 과자입니다가 중심 문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선생님처럼 중심 문장을 잘 찾았나요? 우와, 잘했습니다. 우린 앞에서 중심 문장과 뒷받침 문장을 찾아보았습니다. 이렇게 중심 문장과 뒷받침 문장을 구별하면 어떤 점이 좋을까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하는군요. 그럼 두 친구의 이야기도 들어봅시다. 글의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친구. 글의 내용을 쉽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두 친구가 이야기를 해주고 있네요. 두 친구가 말해준 것처럼 중심 문장과 뒷받침 문장을 구별하면 글의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고 글의 내용을 쉽게 정리할 수 있답니다. 마지막 활동을 해보겠습니다. 교과서 77쪽에 6번입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전통 음식을 교과서 77쪽에 6번 아래에 적어볼까요? 영상을 멈추고 해보세요. 다 적었나요? 그럼 다른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봅시다. 저는 김치를 가장 좋아합니다. 김치는 조금 맵기는 하지만 씹었을 때 아삭아삭하고 맛이 좋습니다. 그리고 여자친구는 저는 식혜를 좋아합니다. 할머니가 직접 만들어주신 식혜는 정말 맛있습니다. 그럼 선생님이 좋아하는 전통 음식을 말해줄게요. 선생님이 좋아하는 전통 음식은 불고기입니다. 선생님은 매운 음식을 잘 먹지 못해서 달달한 음식을 좋아하는데 그 중에서도 불고기를 가장 좋아합니다. 오늘도 공부한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한 문단에는 어떤 문장들이 들어있었나요? 네, 맞습니다. 중심 문장과 뒷받침 문장이 들어있었습니다. 문단에서 중심 문장은 어떤 역할을 하나요? 네, 맞죠. 선생님이 여러 번 이야기를 해주었죠. 중심 문장은 문단 내용을 대표합니다. 문단에서 뒷받침 문장은 어떤 역할을 하나요? 와, 우리 친구들이 잘 이야기해주네요. 뒷받침 문장은 중심 문장을 덧붙여 설명하거나 예를 드는 방법으로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공부한 내용을 바탕으로 퀴즈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퀴즈. 글을 읽고 중심 문장과 뒷받침 문장을 파악해 봅시다.
선생님이 10초를 줄게요. 시간이 더 필요한 친구들은 영상을 멈추고 찾아봐도 됩니다. 모두 다 파악하였나요? 여러분, 중심 문장은 무엇인가요? 네, 맞습니다. 처음에 있는 여기 가, 김밥을 만드는 방법을 설명하겠습니다가 중심 문장입니다. 그럼 뒷번째 문장을 찾아볼까요? 네, 그렇죠. 나, 다, 라, 마가 뒷받침 문장입니다. 선생님이 하나 더 준비했어요. 이 글의 중심 문장과 뒷받침 문장을 파악해 봅시다. 10초를 줄게요. 시작! 모두 다 찾았나요? 시간이 부족한 친구들은 영상을 멈추고 찾아보세요. 여러분, 이 글의 중심 문장은 어디에 있나요? 네, 맞습니다. 여기서 중심 문장은 라입니다. 우리나라는 계절마다 제철 과일이 다릅니다가 중심 문장입니다. 그럼 뒷받침 문장은 무엇인가요? 네, 잘했습니다. 가, 나, 다가 뒷받침 문장이죠. 선생님이 아까도 말했듯이 중심 문장이 무조건 앞에 오는 건 아니에요. 뒤에 올 수도 있답니다. 오늘도 선생님과 열심히 공부하였나요? 와, 정말 훌륭합니다. 선생님이 완전 칭찬해요. 다음 시간에는 중심 문장과 뒷받침 문장을 생각하여 문단을 써보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